예, 안녕하십니까. 땡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6일. 그 10월 26일 가만히 있어. 카메라가 어찌 안 잡히냐? 화면빨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잡히죠? 그러고. 좋아. 분위기 좋아요. 배경이 좋아야지. 그 동화 속의 땡깡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또 오늘도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잡다하게 또 불을 켜고 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딸이 또 깨가지고 같이 이렇게 좋은 또 공원에서 신선한 겨울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이게 신선한 그냥 추워 죽겠다. 추워. 서도둑놈 같이 생겼네.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것이냐. 그래요, 제가 지난날에 국민신문고 성남시 과태료 관련해서도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대충 설명을 해드렸고, 근데 총 정리 망라해서 제가 국민신문고가 우리나라 행정이 지금의 현 주소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국민신문고에 뭔가의 그 민원 제기를 하면 제가 한 몇 번, 한 3-4번 넣어보니까 느낀 바가 있죠. 국민신문고는 어떤 사람이 넣어야 되냐. 예를 들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자식은 살아있어. 근데 뭐 같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어쨌든 그 우리나라 그 부부도 혼인신고를 해야지만이 통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굉장히 뭐라 그래요, 그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혼인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엄마를 뭐라 그래요? 그 미혼모라 그래요? 그렇죠. 혼인을 안 한 어머니가 됐다. 미혼모.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혼인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국가에서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한테 뭐 주사라든지 출산하게 되면 주사를 많이 맞잖아요. 뭐 접종 같은 거, 그런 주사 접종 같은 걸 많이 맞는데 그런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예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법이 보완이 돼가지고 미혼모도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인신고를 그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아이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래야 뭔가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이가 건강보험료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땡깡이는 국민신문고가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답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3-4건 올렸잖아요. 뭐 성남시 과태료 관련해서. 왜 제 1차적인 첫 번째 영상을 보게 되면, 제가 물론 잘못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 권력으로 그걸 지침을 대고 몇 조 몇 항에 당신이 거기에 근거해서 잘못했으니까 과태료를 끊겠다. 한마디로 권력 남용이다 이거지. 그런 수준 같으면 그것도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성남시에 그런 걸 알아요? 잘 모르지. 그러면 그 식당 앞이고 여러 가지 그 감안해가지고
한 번쯤 공고사항으로 해줄 만한데 끊고 도망가는 그런 걸 전 자주 봤거든요. 물론 그 사람도 끊고 도망가야지. 그래야 신랑이를 안 벌리니까. 그래서 바로 찍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그 과태료를 한다는 그 뭐라 그래요? 끊는다는 것은 도리에도 맞지 않고 우리 유교 사상 의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어쨌든 그 보기 흉하고 그런 식으로 세금 걷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 어디나 그렇지만 이 안성에서도 마찬가지요. 차가 잘 갔다가 우회전 골목으로 싹 도는데 거기에서 딱 음주 검사를 한다든지. 음주 검사는 할 만해. 안전벨트 검사, 음주 검사는 해도 돼요. 약간 숨어서 해도 그건 음주 검사니까 그런 건 괜찮다고.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런 검사는 좋지, 사람들을 다수를 위해서. 근데 안전벨트 검사를 하냐, 이 드라 아유 씨. 그런 식으로 실적 올리지 말고 그냥 과태료 뭐 몇만 원씩 뜯고 그러면 그 뜯는 사람도 기분 별로 안 좋아. 그래도 뭔가 근거 있게 뜯어야지. 잘못한 사람도 내가 음주운전했으니까 그래 재수는 없다마는 책임을 져야 되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음주했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지. 100마디가 뭔 필요 있어. 음주했는데 기계로 다 나와버렸는데. 근데 안전벨트는 동네에서, 그 시골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잡는 건 아니다. 금발이면 뭐 대동강물에 누가 물 퍼가면 돈 주고 물 퍼가야 되는데 그냥 퍼갔다. 거기다 막 10배 막 과태료 매긴다. 그건 아니 될 소리지. 그런 게 뭐가 별반 차이가 있냐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단호하고요, 강하고 엄격합니다. 그래야 돼요. 법은 그래야 돼요. 다만 그것이 악용되면 안 된다. 그 권력을 가지고 여기 완장 하나 딱 채워놨더니 그 완장 하나로 금 밟으면 바로 뭔가 처벌을 한다.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그것이 그 권력에서 나왔을 때 그 사람이 그 권력에서 권력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일반 국민으로 오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시 되돌아와요. 우리가 똥 싸면 바닷물로 가죠. 그러면 그 바닷물에서 그 똥 싼 거를 먹이로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다시 잡아서 또 처먹고, 결과적으로 순환에 의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행사할 땐 좋은데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통제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하다가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게 있는데, 그래요. 제가 한 세네 건을 올리다 보니까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아이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생존해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행정 여직원이, 상담원이 이거는 어떠한 당신이 같이 살지 않고 같이 아이하고 거주하지 않고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일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일하지 않으면 거기 지침상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근로를 해야지만 이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됐죠. 자녀 장려금이라는 것은 근로와 상관없이 자녀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소득이 1원도 없으면 못 줘. 그러면 이제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단순히 자녀하고 떨어져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냐고, 그 예외적인 상황이. 그러면 그때 저한테 그 상담하는 그때 그 여직원은 저한테 안 된다고 자기가 판단했어요. 그래 놓고 기존 것까지 환수할까요? 아주 싸가지 없이, 아주 버릇없이. 제가 47살인데 걔는 20대 한 중반? 25, 23살 이 정도 먹은 것 같아.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라.
그런 애가 공무원이 됐는데 그 공무원이 그냥 됐느냐? 인적성 검사에 합격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겠지. 그놈의 인적성 검사 뭐 들어보냐? 에? 나 인적성 검사가 아직도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없애야 됩니다. 인적성 검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민신문고 한 3건을 올렸는데 이런 사항, 내가 일을 했는데 아들 뭐 자녀는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무조건 받을 수 있잖아요. 얘기를 잘하면, 어필을 하면. 그래서 만약에 그 상담 안 하고 이야기가 도통 말이 안 통했을 때 국민신문고에 그거 딱 들어가면 그 행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직원에 뭐 교육을 시켰다는데 알 길이 있어? 그 여직원에 뭐 CS 교육을, 서비스 교육을 시켰대. 알 길이 있냐고. 그런 여직원은 징계를 줘야지 맞지. 왜? 누구를 위해서? 이 제보자를 1차적으로 포상금을 주든가. 걔를 징계를 안 시킬 거면 이런 제보에 대해서 공익적인 제보이기 때문에 저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전화했더라면 그 상담원한테 그렇게 쌍욕 먹고 그렇게 할 거 아니야. 할람 하고 말람 말하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차적으로 욕을 먹고 그 권리를, 받아야 될 권리를 못 받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에 내가 거기에 휘말렸다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돈 70만 원을. 쉽게 얘기해서 지인 걸 해줬지만. 어쨌든 그 지인한테 막걸리 한 잔 잘 얻어먹었는데 그 막걸리도 전 얻어먹기 싫었습니다. 저 그런 거 해주고 막 돈 받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전 될 수 있으면 지인들 그런 거 안 해줍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어렵게 살아가지고 제가 좀 도와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이제 우러나야 하는 것이지. 어쨌든 3건을 이제 주차 관련해서도 그렇게 올렸는데, 주차 관련해서 뭐라고 왔냐? 자, 제가 뽑아왔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요, 그때 주차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 식당 사건. 저 그 다음부터 그 식당 안 갑니다. 그 성남시 해가지고 이렇게 중원구 교통과 뭐 과태료 뭐 심사위원들 7명은 뭐 하는가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이렇게 썼다고. 자, 질문을 여기서부터 A4용지 1장, 여기 2장, 이렇게 민원을 넣으니까 답변이 이제 이게 언제 질문이 들어갔냐? 언제 질문이 들어갔냐면 9월 29일 날 제가 질문이 들어갔어요. 새벽 5시에. 9월 29일 날. 그러니까 이제 언제 답변이 왔냐? 여기 10월 22일, 가만히 있어봐. 10월 22일 19시에 써가지고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제가 잠깐 몇 줄 안 되니까 읽어드리자면, 1번 해가지고 답변을 1, 2, 3, 4로 항목을 나눴어요. 그래서 먼저 기하께서 이의제기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방식에 대하여 우리 군은 교통법규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의거하여 단속 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 내의 차량에 대해 사전 예고나 경고 방송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맞지? 누가 그거 모르느냐? 이런 교과서 제기는 쓰지 말란 얘기. 근데 쓰잖아. 아직도 30년 꼰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께서 이의 제기한 의견 진술을 처리와 관련하여 조사한 바, 의견 진술은 심의되었으며 그 심의된 사람이 7명의 심의위원이 있는데 심의했대. 심의한 바 절차상 문제의 소지는 없었다. 당연히 절차상 문제의 소지는 없죠. 제가 거기다가 도로별 됐으니까.
전 이렇게 되면 심의위원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무인 카메라 하나 달아놓으면 끝나요. 뭐하러 심의위원회 해갖고 7명이나 월급 주고 국가에 세금을 거기다가 연금까지 다 퍼줘야 되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 사람 7명이 심의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컴퓨터와 다르게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양보도 있어야 되고 배려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식당이 있어서 밥을 먹으러 갔겠지. 1시간 이상 됐는가, 그 문제가 있다. 식당에서 밥 시간이 30분이면 충분한데 난 10분 안에 나왔어. 10분 안에 제가 들어가자마자 탁 찍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또 헛소리만 뻘뻘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아울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이름과 같은 신상정보는 법령상 비공개. 제가 심의위원회 이름이 누구냐, 조남이 뭐냐라고 여기다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행정 절차를 밟겠다, 행정소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하는 말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이름과 같은 신상정보는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사료되어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한마디로 안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떳떳하면 왜 안 가르쳐줍니까? 더 나서가지고 더 알려야 될 거예요. 네? 도대체 심의위원회 뭐하는 사람들이냐? 네? 그따위 심의위원회 할 거면 하지마. 초등학생 거기 앉잖아. 더 잘해. 어이가 없어. 봐봐. 또 그 다음에 3번. 다만 귀하의 민원 통화 응대 시에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만족스러운 민원 처리에 대해 사과드리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상담원에게 주의 조치하였대. 천병을 할 것이냐? 그런 상담원은 자르지 못할 거면 징계를 줘서 30% 월급을 삭감하고 나 같은 제보자를 다른 사람한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좀 주든가. 그 돈으로 나한테 혜택이 뭔가, 이렇게 공익제보를 했는데. 에? 여러 사람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그 무언가를 조치하는 점을 개선해 달라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서 컴퓨터로 쫙 넣어줬는데 결과적으로 온다는 대답이 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상담원에게 주의 조치를 줬대. 야, 하지마. 앞으로 그러지마.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이 땡까이가 어떻게 하냐? 에? 아직도 썩어 빠질 때로 썩어 빠졌냐? 성남시는 이런 구청에 이런 족같은 일을 맡게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거 반드시 제재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로 제재합니까? 이런데 누가 국민신문고에 올려요? 이런 것을 올리나 마나. 앞으로 이런 거 안 올리랍니다. 돈 되는 것만 올리랍니다. 에이, 개만도 못한 심의위원인가? 우리 강아지 이렇게 의리 있게 생겼네. 에? 여기 의리가 있는데 말이야. 성남시청은 그런 구청에다가 전부 다 주차 싫은 소리 쓴소리 그런 듣기 싫으니까 전부 다 떠넘겨 놓고 구청의 이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전혀 개선할 생각도 안 하고 잘못했으면 불이 꺼져버렸네. 뭔가에 징계를 주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이런 식의 답변을 왜 하냐 이 말이지. 네,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답변 영상으로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이 아직도 멀었다. 이 사람 뭘 징계를 줬습니까? 이 사람 뭐 도대체 줄 있고 빽 있는 여자입니까? 상담원이에요? 가 있어. 차키 갖고 가져가. 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줄은 마지막 줄은 뭐냐면,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중원구 무슨 행정과의 감사팀 무슨 주무관으로 문의 주세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왜 징계 안 줬냐 그러면 이 사람이 뭔 대답을 줘요? 뻔할 뻔짜 아니야. 한마디로 제가 이것을 굳이 한번 해본 이유는 뻔히 안 될 걸 알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 했다. 이런 제보가 들어가면요, 이런 제보가 들어가면 그 담당자를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관 저 어디에요 정근을 시켜야 돼. 옮겨버려야 돼요. 여기에 지금 너무 안주가 돼 있다 보니까 지가 대통령이야. 지가 대통령. 지가 옥황상제야. 응? 상담원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상담원은 상담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갖고 시민들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고 뭐 주차 관련해서 뭐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녹음한 걸 상담원 녹음한 걸 아주 더러운 녹음한 거를 거기다 올렸거든요. 들을 사람 다 들었을 겁니다. 아주 시민들을 하대하는 건 기본이고 그런 상담원이 그런 일자리를 안 그래도 없는 일자리를 들어갔다는 것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인적성 검사까지 받더라면 이거 뭐지? 과연 인적성 검사는 무엇을 근거로 인적성 검사를 하는가? 면접이 1번이 돼야지. 인적성 검사는 2번째, 3번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적성 검사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 그 글씨 펜 때 몇 번 작은 걸로 얼굴도 안 보고 나중에 면접관 얼굴도 못 봐요. 그런 인적성 검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국민신문고가 그렇게 뭔가에 불만사항을 제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이렇게 사라지는 건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까처럼 뭔가 받아야 될 돈인데 못 받았다. 아이고 죽겠네. 다리 밑에 귀신이 있냐. 어쨌든 이 땡까기가 이것으로 지난 날에 한 3건 정도 국민신문고 올린 것을 답변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제 제가 방송하는 그 TV가 그 개인 뭐예요? 인터넷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영구정지를 먹었어요. 그 영구정지 먹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것을 제가 소송 절차를 밟고 또 그 결과를 소송을 할 때 어떠한 근거로 소송을 냈다. 그리고 엊그저께 동대문 사건 한 달 전에 이거 폭행 사건 있었죠. 폭행도 안 했는데 폭행 사건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 그것도 제가 진행하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제가 벌금을 얼마 맞았다. 이런 것까지 아주 쫙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